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 제한 등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지원 규모는 9천억 원 규모로 이 중 1천억 원은 선결제 상품권으로 발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된 상황인데요. 현재 방역 대책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양천구 신월문화체육센터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추가 설치됐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92명. 23일 0시 기준 추가 발생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이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다시 1,000여 명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376명.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영업 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시행 중인데요. 서울시는 23일 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맞고 있는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피해 업종 소상공인 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 규모는 9천억 원으로 이 중 1천억 원은 선결제 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서울시는 8천억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업에 대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이나 교습학원, 독서실, 목욕장업 등 총 18개 업종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담보보증을 지원받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금 지원을 위한 상담 접수는 다음 주 28일부터 시작됩니다. 1천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선결제 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먼저 결제하고 사용할 때 추가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1인당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구입한 선결제 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인 서울시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목욕장업, 독서실, 이미용업과 피부관리실 및 네일샵, 노래연습장 등 7개 업종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지하도나 지하철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50%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또는 2.5단계로 유지하고 있죠. 네, 대신 이 방역 당국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내용의 연말 특별 방역 조치를 내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다혜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현재 방역 대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맘때면 송년 분위기로 활기 넘치던 서울 홍대거리. 하지만 올해는 썰렁합니다. 시민 발길이 뚝 끊겼고 상점 곳곳에 임대문의 표지판이 보입니다. 반면 임시선별검사소에는 검사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92명. 지난 이틀간 1,000명 아래로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1,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도 하루 1,000명에서 1,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단계
격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많이 요즘 확진이 많으니까 그래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 숫자가 올라갈수록 계속 뒤로 따라가는 거는 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 우선 3단계로 올렸다가 좀 줄어든 후에 낮춰가는 단계로 가야지 이렇게 뒤따라가는 정책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제적 타격보다는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주장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벌고 싶은 게 상인들의 마음이긴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셧다운을 하는 것도 그닥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빨리 코로나 확산을 더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 다음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문가들 역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5단계 격상의 효과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통제가 잘 듣지 않고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거리두기 격상 3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의 문제는 그만큼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상점과 영화관 등 모든 다중이용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학교도 원격 수업만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202만 개의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실상 셧다운이나 다름없는 거리두기 3단계, 이 경제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격상이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영업 상황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출이 아주 급감했죠. 3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집합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2.5단계 그 준수 사항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단속도 강화하고 해서 코로나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3단계 때 모두가 다 셧다운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나라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3단계를 안 해더라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제재를 하면 그러면 기업도 살고 우리도 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에 앞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초강력 조치입니다. 도시가 그냥 마비가 될 것 같은? 그냥 잘 안 돌아갈 거 아니야. 다 문 닫고 해버리니까. 근데 좀 이렇게 핀셋으로 좀 하나씩 하는 게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전국의 해돋이 명소도 아예 폐쇄됩니다. 해당 업주들은 울상입니다. 렌탈샵이 1년 장사가 아니고 이 시즌 장사인데 그나마 그 크리스마스에서 연말이 대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이게 한철 장사라고 해서 문만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근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문 닫아버리고 그렇다고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송년 모임과 해돋이 구경의 기회까지 빼앗아가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말 연시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근무가 흔해진 요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또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마주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인데요.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사각지대가 된 이들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서울시가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발표된 서울시의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조주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5년 발표된 서울시의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이어 오는 2024년까지 추진될 2차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노동 환경의 변화가 이어지는 시기에 나온 2차 계획은 이러한 변화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거나 새롭게 출현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정형 노동자 사회 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안전 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 등
크게 4가지 전략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보건, 의료,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자를 위한 전담 조직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서울시에 신설됩니다. 12월 중 노동정책부서에 필수 노동지원팀을 설치하고 조례도 제정합니다. 내년 6월까지 필수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곧 제정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또 다른 사각지대,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비대면 산업의 발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일반 노동자와 다른 특수한 고용 형태, 업무 방식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현황과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이 업무 중 짧게 쉴 수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도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설치합니다. 또 아파트 실버 택배 사업을 확대하고 다세대 밀집 지역 내 무인 택배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감정노동자 피해 구제 컨설턴트 신설,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2차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해 올해 약 597억 원을 포함해 오는 2024년까지 약 4,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양천구가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14일부터 양천구 의회 주차장에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멀어 진료소 이용이 어려운 신월동 주민들을 위해 신월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에 임시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내년 1월 3일까지 운영됩니다. 비인두 도말 PCR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타액 검체 PCR이나 신속 항원 검사 중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주민은 검사일로부터 2,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초소형 전기차를 도입합니다. 은평구는 마스터 자동차, KSTM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초소형 전기차 6대를 지원받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는 무료 급식 사업 등 각종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와 사례 발굴을 위한 현장 방문 업무용으로 활용됩니다. 구는 소형 차량으로도 접근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등 교통 소외 지역을 방문할 때 이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은평군의 약수터 모든 곳에서 총대장균군 등이 검출됐습니다. 송영창 은평구 의원이 구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 의원과 화상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창 의원입니다. 네, 우선 은평구의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의 실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네, 환경부 먹는물 관리법 동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은평구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은평구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검사 횟수는 총 156회 중 부적합이 75회, 117회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국사 약수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3회 검사 결과 부적합이 100%였으며 녹수 약수터의 경우 또한 총 16회 검사, 16회 모두 부적합이었습니다. 다른 약수터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은평구의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 은평군의 약수터가 이런 상황인 게 그동안 구청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평구에는 총 9개소의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은평구청은 물품 구매, 시설물 수리, 필터 교체, 물탱크, 정화시설 정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 관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관리 방안에 대해 강하게 지적,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의원 5분 발언을 통하여 은평구청에 시정, 대책 강구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요청 이후에 구청 측 반응도 궁금한데요. 근본적인 대책 등에 대한 약속이 있었나요? 먼저 정확한 사실 정보가 우리 은평 구민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은평구청은 2021년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에 1억 4,750만 원 예산을 투입 집행할 예정입니다. 은평구청은 향후 수질검사 강화, 시설 관리 감독 철저 등 관련 계획을 설명,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2021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은평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은평구 9개소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에 대한 전면 개선을 위한 계획, 예산안이 논의되기를 촉구합니다. 은평 구민을 위해 연차 사업이 아닌 즉시 시행 사업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발언 때 은평구 송영창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지역 복지사업 평가에서 총 4개 분야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은평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대상을, 사회적 경제 활성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분에선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의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 행정 분야 업무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혼자 사는 중장년 가구에 스마트 플러그를 지원합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TV 등 집에서 자주 쓰는 기기에 전원을 연결해 전력 사용량으로 생활 활동을 감지하는 돌봄 시스템입니다. 설치 대상은 양천구에 혼자 사는 중장년 300가구인데요. 복지 담당자는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가전 전력 사용량을 시간별로 확인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은평 정책연구 포럼이 오는 30일 은평구청 유튜브에 공개됩니다. 포럼은 은평 정책연구단의 1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건데요. 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포럼을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구가 스쿨존 4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과속 등 안전행위를 위반할 경우 LED 전광판으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양천구는 모군초와 신원초, 신은초, 양강초 등 스쿨존 4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내년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병원으로 택배 좀 그만 보내세요. 안 그래도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이 간호사들인데 요즘에는 입원 환자들에게 오는 택배 물품까지 정리를 해야 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한 간호사 카페에 올라온 글도 화제가 됐습니다. 생리대 갈 시간이 없어 결국 바지를 버려버렸다는 글쓴이는 당신이 그 순간을 즐긴 이후의 일은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적었는데요. 한없이 무거운 책임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 그나마 덜어줄 수 있는 건 안 만나고 안 보이는 거겠죠.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